안녕하세요. 도현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주택수에 따른 부동산 세금을 요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혼란이 많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전에 유튜브로도 또는 블로그로도 또는 카페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봐야 조금 이렇게 몸에 잘 붙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조정지역에서 집을 살 때 취득세가 12%인가요? 외국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 사면은 서울에서 집 사면은 그냥 취득세가 12%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이에요. 기본 세율. 6억 이하는 1%고 6억에서 또 9억 사이에는 1에서 3% 사이고 그 다음에 9억 이상은 3%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는. 그러나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조정지역에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또 조정지의 집을 하나 더 구매할 때는 이때는 8%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두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데 이때 또 하나 살 때는 이때는 12%가 적용이 되고요. 비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취득세 중과 부분을 한번 보자면 이 표를 한번 보면 조정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택을 취득 시 8%, 3주택 취득 시 12%다. 비조정 지역에서는 3주택 취득 시가 8%예요. 이게 1주택, 2주택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주택 취득 시는 12%고 법인은 무조건 12%다. 이번 대책의 가장 주안점 하나는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지방 발령 등으로 비조정지역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천안으로 집을 옮길 때 이때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 주택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비조정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에서 3%가 취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내가 비조정지역에 있든 조정지역에 있든 두 번째 집을 살 때 비조정지역에 산다면 기존 세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인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금 서울에 갖고 있다면 비조정지역에 집을 사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비조정지역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두 번째 집에 살 때는 이때는 8% 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천안에 집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서울에 집을 살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지방으로 이사를 갈 경우라면 취득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한다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취득세를 낼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일까요? 뭐 충분히 질문이 나오겠죠. 여기서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때만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분양권은 가격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분양권은 가격 상관없이. 오피스텔 분양권은 좀 독특합니다. 오피스텔은 완공해서 살기 전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용어가 나타났어요. 취득세를 낼 때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답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이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혼용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과세를 할 때 표준으로 삼는 가격이 공시가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나타내며 정부가 토지보상, 수용이나 또는 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을 삼기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에는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이겁니다.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필지별로 가격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전국에 약 2,700만 필지를 이 중에 대표적으로 50만 필지만 산출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 표준 공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것이 개별 공시지가가 됩니다. 그게 표준 공시지가 A, B, C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A는 이때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된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개별분담금, 농지전용분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공시지가가 정부의 과세 표준으로 삼는 토지의 가격이라는 것 한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가표준에 금방 나왔죠. 공시지가 1억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또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방세 과세 표준 금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지방세. 취득세는 어디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고시하는데 이것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려면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이 표준 시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는 게 있어요. 기준시가. 이것은 국세청 산정 기준이에요. 국세청. 헷갈리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부에서 이렇게 보상을 위한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시지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자치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가표준액. 세 번째 기준시가. 이것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준시가다. 국세청에서 세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기준시가입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와 달리 여기는 땅과 건물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에서 세금의 기준은
실거래가가 원칙이라서 거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만 실거래 사례가 없어서 세금을 책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있다면, 즉 오래된 취득한 지 오래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전면부 건물과 후면부 도로의 후면부에 있는 건물의 가격이 다른 경우에, 그 다음에 거래 사례가 없을 때, 이때 정부에서는 기준시가가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공시지가,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부부 공동으로 집을 사면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 질문입니다. 세대 안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면 한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면 각각 한 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지분 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그냥 한 집을 한 개로 보지만, 다른 사람과 지분 투자를 했다면 나도 하나, 이 사람도 하나, 그렇게 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개를 각각 50부씩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기준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연회원들을 지금 상대로 지금 그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의원님이 상담을 했는데 부부간에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집을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전부 다 부부 공동으로 했더라고요. 이제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2분의 1씩 공동 소유가 있다면 종부세 기준 주택수를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는 주택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종부세는 인별과세예요. 그게 부부 합산이 아니라 종부세는 각각 한다는 거예요. 인별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6억을 공제한 금액 이후 금액으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 법인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법인은 그 6억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50%씩.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어디요? 기준시가라고 했잖아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집이 두 개 있는데 기준시가를 보니까 하나는 내가 50%예요. 50%. 와이프도 50%. 그랬는데 원래 이 집은 8억이에요. 8억. 그런데 기준시가를 보니까 4억 5천밖에 안 돼. 기준시가로. 근데 반절씩 나눴잖아요. 반절씩. 4억 5천이니까 그러면 2억 2,5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억 2천. 근데 두 채야. 2억 2,500, 2억 2,500 그러면 한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인이라면 그전에는 6억을 공제해 줬는데 지금 법인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장기 임대택의 의무 임대 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났나요? 이제 다음에 한번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할 건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8년 이상에서 앞으로는 1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지금 보유 중인 아파트를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내가 다주택자인데 지금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냐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7월 11일 이후에 이게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택임대사 사업자를 등록하면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짜이롱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잠실에 있는 집 하나를 그날 무지무지 그게 7월 10일 날 늦게까지 고생해가지고 단기 임대주택이었는데 그것을 장기로 바꿨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지금이라도 장기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뭐 연립 그 얘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1세대가 그러니까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롭게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은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올해 7월 11일 기점으로 일반 주택을 단기, 장기 임대 주택으로 바꿔도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장기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종속 전에 자진 말소하면 그동안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를 한꺼번에 추징되나요? 다시 말해서 자진 말소하면 그동안 이렇게 혜택받던 세금을 물어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는 아파트는 추징되지 않지만 아파트는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이외에는 추징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임대 종료 이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말소한 뒤 이전에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 의무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 뒤에 말소해야 하나요? 아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더라도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으려면 의무기간의 절반은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말이에요? 의무기간 반절 이상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단기 한 사람은 적어도 2년 반은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말소하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자동 말소를 자기가 스스로 말소하려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말소를 하려면 임대기간 끝난 이후에 1년 안에 그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그러려면 우리가 매도 시점과 말소 시점을 잘 측정해야 되겠죠. 왜 그러니 양도소득세 재산세 기준 시점은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이니까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 해서 자동 말소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내년 5월 말까지 이 집을 팔면 되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4월 달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4월 달에 매도를 자진 말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말경에 그랬다면 그러면 5월 말까지는 한 달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예, 그 부분을 잘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제가 말해요. 또한 말소 시점은 가급적 6월 1일 이후에 하면 1년이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지역 1가구 2주택의 적용 범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를 8%를 적용합니다. 아까 이제 이 얘기 한 거죠. 기존 집은 팔고 새로 이사할 용도로 두 번째 집을 사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하려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 집은 1에서 3%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이때에는 일단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요. 6억 이하는 1%,
6억에서 7억 사이에는 1에서 3%, 6억에서 9억 사이에, 그 다음에 9억 이상은 3%를 내야 되죠.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기간,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1년, 그 밖의 지역일 때는 3년 처분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나중에 8%의 세율과 함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지역 안에 내가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살 때는 일단은 취득세를 1에서 3%를 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만약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결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 집을 사는 거라서 취득세에 8% 적용해서 못 낸 세금, 예를 들어서 1%를 냈다면 못 낸 세금 7%와 플러스 가산세를 낸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이사하려고 새 집을 사도 일시적 2주택 소유에 대한 배려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NO. 예. 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은 언제인가요? 그렇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죠. 예, 그 내용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엔 포함되지만 아직 공사 중이라 거주를 못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된 뒤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새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임대기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단기 임대기간이 되는 기간은 4년이다. 세무서에 등록하는 세법상 단기 임대 기간은 5년으로 1년 더 길어요. 예. 4년 후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돼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예. 임대 등록을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돼 세법상 임대기간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진 말소할 때는 의무 임대 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1년 안에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주주택도 말소 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에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4년짜리 단기 임대사업과 아파트 장기 임대가 폐지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등록기간 임대료 5% 상한선 등 요건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 길어지니까 좀 지루하죠? 예,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올해 7월 11일 이후 단기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을 새롭게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7월 11일 이후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올 7월 10일까지는 임대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7월 11일 이후 등록하고 신청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짜이롱님 얘기를 했죠. 짜이롱님은 그래서 이날 굉장히 고생을 해서 변경 신고를 했어요. 근데 7월 11일 이후에는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돼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오래 보유한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할까요? 이것도 좀 복잡해요.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8년 장기 일반 매매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만 임대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뒤늦게 등록했더라도 지자체 기준 등록 기간을 채우면 공제율 50%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해당 사항이 되면 여기 그 문제 풀이가 있으니까, 원본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세무서에 갔는데, 세무서에서는 뭐 이런저런 막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근거를 계속 제시하니까 그때서 세무서에서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무서 직원들도 다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를 줄여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은 이제 5월달에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예.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인 자와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억이 넘는 3주택 이상일 때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 월세를 무조건 단 얼마라도 받는다면,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을 전세로 놓았다면, 그런데 그 합계액이 3억이 넘는다면 이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할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해외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월세를 준 경우 1주택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전세를 놓는 집이라면 내년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게 지금 소형주택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집이 있죠. 39제곱미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시가가 2억일 때는 아직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집 한 채를 샀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 집을 세를 주고 본인은 부모님 집에 살 경우 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인가요? 그럴 수 있죠. 부모든 직계 존속 비속과 동거하더라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주택이라 하면 또 월세를 놓았다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집을 4채 갖고 있지만 3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고 1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짜리 주택이다. 4개 주택 모두 월세 없이 전세만 주고 있을 때 임대소득을 내야 하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월세를 받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죠? 단 한 푼이라도 월세를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전세를 놓았다면 전세는 2주택 이상일 때, 그리고 합계가 3억 원 이상일 때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된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인가요? 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것이 월세인 경우에는. 그러나 사무실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건 상가임대 소득세로서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집이 2채이거나 9억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소유하면서 월세 없이 전세만 준 경우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 임대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잘못됐네요. 3주택이 아니고 2주택 이상일 때만 그렇죠. 2주택 이상일 때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세율이 오릅니다. 1주택자가 2년 안에 집을 팔면 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6월 1일 전에는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세율이 40%였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 1년 미만일 때는 70%, 1년 이상일 때는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때는 60%로 적용되고 이후에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양도세를 정리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70%로 바꾸고요. 내년 6월 1일부터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일 때는 60%. 그 다음에 분양권은 60%. 그 다음에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로 바뀐다. 그런데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은 여기에 플러스 10%, 3주택은 플러스 20%씩 추가된다는 겁니다. 문답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 때와 이후에 팔 때의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것. 2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6월 1일 이전에는 50%, 이후에는 60%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네, 이 내용. 네. 그게 50%였다가 1년 미만은 50%였다가 이제 70%로 바뀐다는 거죠. 다주택자는. 3주택자인 경우는 60%에서 70%로 오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까지 붙으면 그 금액은 더 커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나요? 지금 보유 중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지만 내년 1월 2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간주합니다. 분양권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 조정지역에 있는 기준주택을 사고 1년도 되지 않아 새 집을 또 샀다. 그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할까요?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의 이해를 봅시다. 내가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집을 하나 샀어요. 두 개를 산 거죠. 그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할까요?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기본 집을 사고 1년 이후를 사야 돼요. 1년 이후에. 자, 볼까요? 기존 주택을 산 뒤 1년도 채 안 돼 새 집을 사면 일시기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이 넘어야 사야 돼요. 하지만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중과가 안 된다는 것이 비과세는 아니란 얘기예요. 비과세. 예,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집을 샀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산 이후 다음에 기존 산 집을 1년 안에 팔면 일식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받지만 지금 이 경우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중과는 아니다. 중과. 그 얘기입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장기 특별공제는 종전에는 주택보유 기간 내에 8%씩 공제율을 더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양도세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의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면 공제율을 40%가 적용되고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해야 80%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더라도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죠. 올해 2월 11일 개정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새집 취득 후 1년 내 전입은 새집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새집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확인하면 새집을 산 날로부터 2년 안에 전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해버렸어요. 그래서 2년 더 연장해버린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단 새집을 산 이후 계약갱신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모순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집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뒤 팔 때 거주 요건을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주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장기부여 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별 임대사업자가 한 채 미만의 지분을 임대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지금 이제 앞에 부분 방송까지 하면 적어도 한 40분 내용이라서 자칫하면 이렇게 그 집중력을 잃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또 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카페와 블로그에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원본 해설집 원본도 카페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설집 보면은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읽다 보면 막 중복되고 또 법 해설 들어오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것은 원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원본도 한 번만 보지 말고요. 한 서너 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